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중학교 입학과정 검정고시 도덕을 공부하게 된 강현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를 직접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선생님, 시험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아마 하실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강 개인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주로 배워야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깨끗하고 아껴 쓰는 생활. 두 번째, 약속과 규칙. 세 번째, 정직과 절제와 성실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깨끗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우리 건강과 주변의 그 삶을 위해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몸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게 되면 손을 자주 씻어야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이를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옷차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물건이 필요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른 습관과 바른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은 항상 단정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주변을 항상 깨끗이 정리전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 모르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색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이제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일은 내가 하기입니다. 자, 책임을 다했을 때의 느낌과 다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책임을 다했을 때의 느낌을 보시면, 자, 다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뿌듯함도 생기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떳떳함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은요, 마음에 걸려요. 왠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가 괴롭습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왠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책임을 짓지 않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혹시 해요. 에이, 나 하나쯤 하지 않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나는 편해요.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몫까지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내 몫을 맡은 사람들이 힘들어함으로 일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이 안 되면 모두에게 불편함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맡은 일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눈 팔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이 해야 될 책임은 공부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청소 시간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의 일을 잘 돕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마다 맡은 일을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럼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책임을 만약에 다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껴 쓰는 보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원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가 있는 자원을 아껴 써야 된다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아나바다. 자, 여기서 아나바다라는 것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를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아나바다 운동이란, 자, 입지 않는 옷을 모아서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유지를 모아서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고요. 헌 가구를 모아서 재활용하고, 자동차도 함께 타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아껴 쓰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겠죠. 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잠그고요. 그리고 안 쓰는 전등은 반드시 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전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에어컨보다는 전력이 좀 덜 먹는 선풍기를 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절약하는 물건 사기. 자, 우리가 절약한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만 절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 사는 것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값일 때는 더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건의 모양, 쓰임새를 비교한 후 적당한 것을 사는 것이고요.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자, 같은 값이면 저렴한 걸 산다 이거죠. 하지만 저렴한 걸 산다 그래서 무조건 싼 것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가격도 비교해 보고요. 기능이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약속과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 약속을 지키게 되면 좋은 세상을 이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무질서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리고 서로 약속을 지키게 되면 믿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게 되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칙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시면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 조용히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공시설 아껴 쓰기. 우리가 자기 개인적인 물건은 되게 아끼면서 공공시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시설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내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쓰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규칙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창호,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 이분은 독립운동가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인데요. 이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분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